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손목은 저릿저릿한데 병원 가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참자니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바로 파스입니다. 특히 발바닥에 붙이면 몸이 편해진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파스를 써도 어떤 분은 와, 정말 효과 좋네요 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 소용없던데요? 라고 하십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제가 30년간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파스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만성 통증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스 지금까지 어디에 붙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허리 아프면 허리 한가운데에, 무릎 아프면 무릎 한가운데에 붙였죠.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픈 곳에 직접 붙이면 당연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모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만성 요통으로 5년 넘게 고생하셨대요. 매일 아침 허리 한가운데, 그러니까 척추 바로 위에 파스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거의 없으셨던 거예요. 선생님, 파스가 저한테는 안 맞나 봐요.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붙이셨어요? 허리 아픈데요? 등뼈 있는 거기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이요. 파스의 주성분은 대부분 소염 진통제입니다.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인도메타신 같은 성분들이죠. 이런 성분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통증 부위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뼈 위에는 근육도 혈관도 거의 없습니다. 척추뼈 바로 위, 무릎뼈 바로 위, 이런 곳은 피부 바로 밑이 딱딱한 뼈입니다. 혈관이 적고 근육 조직이 거의 없어서 약물이 흡수될 통로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이건 마치 말라버린 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파스를 사용해도 아무리 오래 붙이고 있어도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잘못된 위치에 장시간 파스를 붙이면 피부 자극만 계속되고 정작 통증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는 파스가 안 듣는 체질이구나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은 계속 방치되고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유로 파스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파스 사용자 중 약 60% 이상이 잘못된 위치에 부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파스는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뼈가 아닌 근육과 혈관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에 붙여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통증. 많은 분들이 허리 한가운데 척추뼈 위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척추 양옆으로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손으로 눌렀을 때 푹신하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바로 그곳이 척추기립근이라는 큰 근육입니다.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이 척추기립근의 긴장과 피로에서 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나쁜 자세를 유지하면 이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를 척추 양옆에 근육 부위에 붙이면 약물이 근육 조직으로 직접 흡수되어 염증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씨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딱 3일 만에 선생님, 이게 진짜 파스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못 느꼈던 효과를 단 며칠 만에 경험하신 겁니다. 두 번째, 무릎 통증.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뼈 한가운데에 붙이는 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무릎은 구조적으로 앞쪽에 슬개골이라는 둥근 뼈가 있고 그 양옆과
뒤쪽에 근육과 인대, 힘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대부분 이런 연부 조직의 문제입니다. 특히 무릎 안쪽과 바깥쪽의 측 부위인데 뒤쪽의 오금 부위가 자주 뭉치고 아픕니다. 그래서 파스는 무릎뼈가 아니라 무릎 안쪽 부드러운 부분, 무릎 바깥쪽 부드러운 부분, 무릎 뒤쪽 오금 부근 이렇게 세 곳 중 가장 아픈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모 씨라는 7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무릎뼈 위에 파스를 붙이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요. 제가 무릎을 눌러보니 안쪽이 특히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안쪽 부드러운 부분에 파스를 붙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선생님, 계단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세 번째, 손목과 팔꿈치. 손목이나 팔꿈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손목뼈, 팔꿈치뼈 바로 위가 아니라 그 주변의 부드러운 근육 부위에 붙이는 겁니다. 특히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손목 안쪽, 그러니까 맥박이 뛰는 부근의 부드러운 부위에 붙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곳은 손목 굽힘근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혈관도 많아서 약물 흡수가 잘 됩니다. 팔꿈치 통증, 이른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팔꿈치뼈가 아니라 팔뚝 윗부분에 근육이 모이는 지점에 붙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파스를 붙이기 전에 아픈 부위를 손으로 꾹꾹 눌러보세요. 가장 통증이 심한 지점, 가장 뭉쳐있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뼈 위가 아니라 부드러운 근육 위라면 바로 거기가 파스를 붙일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위치에 붙이면 파스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같은 제품, 같은 성분이라도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발바닥 파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발바닥에 파스 붙이면 온몸이 편해진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맞지만 과장된 면도 있다입니다. 먼저 발바닥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신경말단과 혈관이 매우 밀집된 부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르며 전신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봅니다. 서양의학적으로도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수용체와 반사구가 있어서 자극을 주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나 지압이 효과가 있는 거고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을 때도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첫째,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판매직, 서비스직처럼 오래 서 계시는 분들은 발바닥 근육이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발 자체의 피로를 줄이고 다리 전체의 순환도 개선되어 부기가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발바닥을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되고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잠이 더 잘 온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셋째, 전반적인 몸의 긴장이 심한 분들, 스트레스가 많거나 온몸이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들은 발바닥 자극을 통해 전신 이완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모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인데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세요. 하루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하시니 발이며 다리가 항상 무겁고 붓는다고 하셨죠. 제가 발바닥 파스를 권해드렸더니 선생님 신기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훨씬 가벼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만으로 모든 통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전신 이완, 순환 개선, 수면의 질 향상 같은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만 특정 부위의 통증을 직접 치료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에만 파스를 붙인다고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 파스만으로 무릎이 좋아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픈 부위에는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추가로 발바닥에도 파스를 붙여 전반적인 컨디션을 관리하라. 이렇게 이중 전략을 쓰는 겁니다. 허리 양옆 근육에 파스를 붙이면서 동시에 발바닥에도 붙이면 국소 통증도 줄이고 전신 이완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인 거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붙일 때는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바닥 중앙, 그러니까 발바닥 한가운데의 부드러운 부분에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반사구가 가장 밀집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양발에 다 붙이는 게 좋습니다. 한쪽만 붙이면 균형이 안 맞아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발바닥 파스는 만능이 아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고 주된 통증 부위는 따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는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시간. 파스는 장시간 붙이면 붙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만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붙이고 밤에 떼야지 하고 잊어버리셨다가 24시간 심지어 이틀씩 붙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붙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빨갛게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물집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정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허리 파스를 3일 동안 계속 붙이고 계셨대요. 하나 떼면 바로 새 걸로 갈아 붙이신 거죠. 그랬더니 피부가 짓무르고 발진이 생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작 허리 통증보다 피부 치료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권장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붙였으면 저녁에 떼기, 저녁에 붙였으면 다음날 아침에 떼기, 떼고 나서 최소 2~3시간은 피부를 쉬게 하기,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지 말고 조금씩 위치 바꾸기. 두 번째, 피부 관리. 파스를 떼고 나면 피부에 끈끈한 접착제 자국이 남죠? 이걸 그냥 두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파스를 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기, 보습 로션이나 크림 발라주기, 피부가 빨갛거나 가려우면 즉시 사용 중단하기. 특히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피부가 불어있고 혈관이 확장된 상태라 약물 흡수가 과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 최소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붙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병용 금기. 파스와 함께 먹는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스도 소염 진통제 성분이고 먹는 진통제도 소염 진통제니까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중복되어 위장 장애나 신장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먹는 진통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후에 파스를 사용하세요. 또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일부 파스 성분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물 섭취. 의외로 중요한 게 물입니다. 소염 진통제 성분이 몸속에서 대사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약물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스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과 스트레칭. 파스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근본적인 통증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 고양이 자세, 골반 틸트, 브릿지 운동, 무릎 통증 벽 스쿼트, 누워서 다리 들기, 발목 펌프 운동, 어깨 통증 어깨 돌리기, 벽 짚고 팔 올리기.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파스의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최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파스만 의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매일 하시라고 했더니 3주 후에는 선생님, 이제 파스 없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스는 급할 때 쓰는 응급처치이고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6번째, 이럴 땐 즉시 중단.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파스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피부에 물집이나 발진이 생긴 경우, 붓기나 심한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 호흡 곤란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 2주 이상 사용해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경우, 파스는 만능이 아닙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핵심 포인트 5가지. 하나, 파스는 뼈가 아닌 근육과 혈관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에 붙인다. 허리는 척추 양옆, 무릎은 양옆과 뒤쪽, 손목은 안쪽 부드러운 부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 발바닥 파스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발바닥 파스로 전신 이완과 순환 개선 효과를 얻되 주된 통증 부위는 따로 제대로 관리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세요. 셋,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만 사용하고 피부를 쉬게 한다. 장시간 붙이면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규칙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피부 건강도 챙기세요. 넷,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다. 파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한다. 파스는 응급처치이지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만성 통증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몇 년씩 잘못된 방법으로 파스를 사용하면서 나는 파스가 안 듣는 체질이야 라고 포기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만 바꿔도, 사용 시간만 조절해도, 생활 습관만 조금 개선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에 선생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두렵고 외출하는 게 덜 부담스럽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덜 힘들어졌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오늘 배운 내용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 허리가 아프시다면 허리 한가운데가 아니라 양옆에 부드러운 근육 부위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무릎뼈가 아니라 양옆이나 뒤쪽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추가로 발바닥 중앙에도 파스를 붙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만 해보세요. 단 하루만 이렇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는 메시지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스는 훌륭한 도구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자신을 돌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